34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뒤 퇴직한 경광숙 씨. 지금은 운동 삼아 오르는 도봉산이 한때는 그의 일터였습니다. 제가 좀 쳐져서 올라가니까 애 둘이 하고 산에 올라갔다 이제 내려오는 그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아까 올라갔던 구조대원들은 진짜 구조대원이고 지금 이 아저씨는 이제 배우는 아저씨인 모양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5번은 저기 신서대에 있는 데까지 5번 올라갔다가 지금 6번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 한 번 더 올라가서 7번째. 누가 다쳤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구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갈 인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죽으나 사나 올라가야 됩니다. 천천히. 산악 구조보다도 버거웠던 현장은 대형 참사였습니다. 이거 좀 보십시오.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산봉대 오염돼 있는 물 속을 기어다니다 보니 그게 그 환경만 되면 이렇게 막 땀띠처럼 막 이렇게 그런 상태가 나타나요. 나한테는 고질비적인 지병처럼 돼버린 것이.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구조대원으로 29일을 현장에 머물렀던 경 씨. 그때 얻은 지병은 피부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그날의 기억. 지금 그 목소리, 아저씨 살려주세요 했던 그 목소리도 옆에서 하는 것처럼 들려요. 예. 대원들은 무너진 건물 속 한 여성의 생존 신호를 따라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를 테니까 제일 잘 들리는 번호가 몇 번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쭉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쪽 방에 예를 들어서 3번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파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 여기 10번 그러는. 그러니까 3번 파는 거는 그대로 파고 또 10번 쪽으로 또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저씨도 저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댁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살려달라고 말하던 20대 백화점 직원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한 죄책감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산풍 철수하고 나서 정신과 치료도 상당 기간 받았고요. 심지어 생을 포기하려고까지도 했었고 한두 번 정도요.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탈진 상태에 이르렀지만 그 생명을 한 구라도 더 한 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여름이라 시신이 거의 이제 사람이 보존이 안 돼가지고 우리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흩어진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낭이 있어서 낭에 우리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습을 하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 트라우마가 그런 끔찍했던 그게 머릿속에 뚜렷이 남아가지고 그 불면 그다음에 또 심할 때는 막 구토. 당시엔 마음이 힘들어도 제대로 된 상담 한 번 못 받았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한 막 이런 거는 솔직히 하소연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외상후 뭐 스트레스로 와서 뭐 내가 잠을 못 잔다거나 그러면 야 네가 그건 알아서 극복해야지. 그렇게 정 씨가 구조 현장을 누빈 시간이 27년. 그 세월만큼 마음의 병도 쌓여갔습니다. 퇴임하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후배들이 메시지를 보내줘요.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무거운 짐은 가져가지 마라. 이제 나가셔가지고 그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맡겠다 여기는 그게 너무 막 와닿더라고요. 퇴직자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어요. 30년 동안 넘게 근무하다 조직의 틀에 있다가 딱 나왔을 때는 공황장애 일으키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그 우울증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외상후 스트레스는 지연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생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이지만 제복을 벗은 이들을 지켜줄 제도는 없습니다. 정신적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현직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퇴직한 이후에도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지.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 질환에 대한 거는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줘야지. 어? 아무것도 없이 황야에다 내 던져놓은 네 병 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로 선진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방안전 홍보 영상을 만들고 있는 나경진 소방관. 비상구를 잠가 놓으신다거나 비상구 앞에 짐 같은 걸 놔두셔서 비상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거를 조금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밝은 성격이지만 구조 현장에선 늘 긴장 상태였다고 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그는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 희생자들을 수색했습니다. 그 현장의 물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되지가 않았어요. 동료의 서로 손을 잡고 2인 1조로 아니면 3인 1조 이런 식으로 수색을 하곤 했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잠수했던 제 동료가 그 제 손을 이제 꽉 잡고 있던 이제 그 느낌이 조금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장에 들어갈 때 저희도 사실은 공포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나도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죽음의 공포뿐만이 아닙니다. 대원들은 업무상 끔찍한 현장들을 수시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 신고를 받고 갔었는데요. 환자가 어디 있어요 하니까 방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무 이제 그 방비 없이 문을 열었다가 딱 발을 보게 된 거죠. 이렇게 무릎이나 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후로 제가 어떤 이제 PTSD가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을 때도 이 둥글게 돼 있는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면 안에서 제 가족이 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악성 민원의 폭행까지 소방관들의 정신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업이 넘는 과정에서 제가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좀 많이 억울했습니다. 가슴도 두근거렸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처참하게 좀 마인드가 망가졌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려 134명의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 가운데 15년에서 20년 차 소방위 계급이 많다는 겁니다. 소방위 계급의 대원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겠죠. 사고 현장도 많이 나갔을 거고 무너졌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너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무슨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더 어렸을 때는 괜찮아 해결할 거야. 해결해서 나아가면 돼 라고 하지만 지금은 힘들어.
지쳤어. 그만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그때보다는 쉽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년째 PTSD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방위. 이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밝은 성향의 성격을 가졌다고 했는데 제가 외상 후 스트레스가 왔을 때는 제 스스로가 그거를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아,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올까?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괴감에도 빠지고 좀 심각하게는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오게 됩니다. 나쁘게는 극단적 선택도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고. 근데 이거는 피하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요. 그 트라우마 조각들이 더 튀어 올라오고 더 혼란스럽고 그거는 벌써 3년 된 얘기인데 그건 1년 지난 얘기인데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과거가 아닌 거예요. 현재에서 다시 재현되는 고통인 건 거죠. 국내 유일의 소방 자체 상담센터. 전문 자격을 취득한 동료 소방관이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 동료와의 상담에서 더 큰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출동하셨을 때 그 양계장에서 한 분이 건배 벨트에서 내부에서만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부의 시선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센터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있다면 소방관들의 어떤 정신건강 관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소방청은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찾아가는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방관은 6만 6천여 명이지만 상담사는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상담의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약간 허점이라고 하면은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작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커버를 하냐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죠.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서 PTSD와 우울, 자살 위험군이 10,000명을 넘었지만 실제 진료비 지원은 7,600여 건에 그쳤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관의 정신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의무 규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내지 않고 싶었거나 몰랐거나 이러더라도 그 상담 과정이나 치료 과정을 통해서 극복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이번 국회에서도 잠들어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상담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근데 친구가 언제 상담을 했는지, 누구랑 상담을 했는지 어디에도 그 기록이 없어요. 과연 그게 바람직할 걸까요? 그러면 결국 관리자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친구에 대해서 다음 인사 보직을 줄 때 감안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 친구는 그런 쪽의 업무를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직무 전환에 관련된 시스템적인 게 우리는 그런 데이터나 이러한 것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뀌어야 되거든요. 숨진 박 소방관 역시 이태원 참사 이후 12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담 후에도 계속 구조 현장으로 다시 투입돼야 했습니다. 부실한 관리 속 그는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제주항공 참사까지 치열한 현장에서 구조의 길을 걸어온 조양현 대장. 이제 그는 넉 달 뒤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잖아요. 과연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편안할까? 제가 지금 37년간에 쌓아온 이 트라우마가 지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시간이 많을수록 더 나타날 것 같아요, 저는. 그는 오늘도 홀로 새벽길을 걸으며 지워지지 않는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와 예산을 좀 넉넉히 좀 마련해서 우리 후배들은 제가 가진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들을 좀 빨리빨리 지워가는 이런 소방관의 일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